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선생님, 잠시 만날 수 있어요? 일요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온 목소리가 이상해서 얼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민영이는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물어보아도 한없이 울기만 하는 민영이를 그저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민영이 등 뒤로 4년 전 처음 만난 그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엄마도 부족해서 가르칠 수도 없고요. 상담실에 단둘이 마주한 민영이는 교우 관계도 좋고 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나누는 동안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대답도 더듬거리고 아주 단답형으로만 얼버무렸습니다. 웅크려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민영이의 모습은 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학습만을 강요하는 보호자의 요구로 학습 멘토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따라준 결과 첫 중간고사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요구를 위해 재방문하셨죠. 수학은 이제 할 줄 아니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데 부모님께서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저희도 더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가족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버님? 그럽시다. 자식을 위해 뭘 못하겠어요. 부모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부모님. 본인의 폭언과 폭력의 문제와 맞닿으니 그 이후는 결석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이제 나오기가 어렵겠어요. 어머님이 빨리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어째요? 민영이는 제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버님.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학습 멘토링과 서경대 미용예술학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방학에는 문화체험으로 강원도 캠프도 갔습니다. 캠프 첫날, 민영이 핸드폰이 계속 울려 집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폭언. 차마 옆에서 듣기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민영이를 만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갖고 있던 의문의 실체를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아버님께 학생 핸드폰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민영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후 학교와 복지관, 멘토 선생님, 프로그램 강사님과 사례 회의를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멘토 선생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민영이를 만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민영이의 성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대학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은 심해졌습니다. 멘토 선생님과 함께 민영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내적 회복 탄력성을 위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대학을 강요하는 아버지 설득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향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 그림을 알려드리며 민영이에게 폭언과 폭력 없이 대화가 되어지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멘토쌤과의 문화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민영이는 미소를 짓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듬지 않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한 번도 못 갔었던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입학하여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행복해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을 위해 초콜릿을 사가지고 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목소리를 내는 소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년 리더십 캠프에서는 열심히 참여하여 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민영이가 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복지팀에서 의료된 민영이를 꾸준하게 만난 4년의 시간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준 선생님들에게 믿어도 될 사람 같다는 고백을 하는 민영이. 이 말에 펑펑 울던 멘토 선생님과 강사님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목소리 듣기도 어려웠던 민영이는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뢰하는 멘토 선생님을 자신이 좋아하는 청소년 이동 카페에서 만나자고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게 된 우리 민영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죽고 싶다, 수면제를 먹을까,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학교 가기 싫다 등을 써두어서 나쁜 마음을 먹을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대학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로 이날도 폭언과 폭력으로 지친 민영이는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한없이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하던 민영이가 화가 났다는 것도 슬픔을 표현하고 그걸 터뜨릴 줄도 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1시간을 그저 우는 민영이를 안아주고 다독이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카페에서 만난 민영이는 대학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찾아가고 학습을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길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